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윤 강사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목표 설정, 목표의 힘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2월달입니다. 여러분 영업 굉장히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되게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힘들죠. 왜냐면 작년 3월달 코로나 이후로 한 9월, 10월까지는 어떻게든 다 견뎠을 거죠. 왜냐면 이거는 뭐 역사상 전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정도는 고생하면 되겠지. 그러나 이제 그 10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게 정말 장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그 세일 조직은 이 근태가 무너지고, 왜냐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어느 그 영업 조직에, 사업단장을 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영업 조직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사인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아예 없잖아요. 그죠? 강의 거의, 저도 왜냐면 이 100명 정도 다 되는 이 강의라는데, 저도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뭐 유튜브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기도 하고, 또 제 강의 이렇게 애청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또 좀 더 힘이 되는 내용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일부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왜 세일즈 시작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시작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정해지면 방황은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되새기는, 그리고 확인하는,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잘 세우는 강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목표, 설계도의 유무가 꿈과 목표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꿈은 꿈만 꾸는 것이죠. 그죠? 설계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표는 무엇이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너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 희망과 꿈이 다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건 직장생활이든 세일즈 조직이든 다 누구나 목표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연봉에 대한 목표든 승진에 대한 목표든 아니면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목표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목표라는 것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나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이 무너지게 되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변질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초의 목표 설정 단계에서 누구나 탄탄대로와 무한 지출을 꿈꾸는 것이죠. 자,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이 이 영업직을 처음에 도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영업직이라는 것이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도전하기 전부터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 세일즈든 그것이 자동차 영업이든 화장품 영업이든 어느 영업이든지 걱정거리가 많았겠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예,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역시 여러분들 이 처음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 자영업, 음식점을 차렸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 음식점을 접고서 보험업계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결심 단계가 넘어가면,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해내고야 말 거야. 라는 보이겠죠. 왜? 지불해야 될 대가보다 얻어질 보상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죠? 지불해야 할 대가보다 얻어질 보상이 더 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단계에서는 누구나가 그래,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탄탄대로와 무한 질주를 꿈꾸게 됩니다.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죠? 남들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난 할 수 있을 거야. 남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었겠지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여러분들 그냥 아시겠지만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영업직에 도전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어떠한 살아온 성장 배경에 따라 난 영업에 무조건 자신 있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중에, 또 제가 지금까지 뵌 분 중에서 거의 90% 이상은 두려움과 정말 걱정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난관도, 보험 세일즈 같은 경우도 나는 어떠한 고객들의 거절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겠죠.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난 해낼 거야. 영업 첫 달입니다, 여러분들. 영업 첫 달. 자, 아까 그림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저 멀리 있는 저 고을을 향해서 나는 무한 질주할 거야. 그래, 나는 가릴 거야. 화이팅! 정상현 화이팅! 할 수 있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갈 길은 멀고
나는 한없이 작죠. 그죠? 시작하는 즉시 현실의 가혹함과 냉정함을 맛봅니다. 시작하는 즉시 현실의 가혹함과 냉정함. 즉, 무슨 일 벌어집니까? 보험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의 거절, 가족들의 뭐 걱정, 막 부딪히기 시작하죠. 만나본 분 중에서 뭐 부모님하고 막 사이가 어긋나고, 야, 네가 왜 이걸 하냐? 난리 나죠, 여러분들. 그죠? 특히 보험 세일즈 한다고 집안에서 축하 파티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님 모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배우자 모르게 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걱정스레 지인한테 반영 물어봤더니, 야, 보험할 거면 오지 마. 아, 진짜 이런 일 다 누구나 한번 겪습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가 응원해 줄 줄 알았더니,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찬물바가지 확 뿌리고, 그죠? 시작하는 즉시 현실의 가혹함과 냉정을 엿보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 이때 10%가 나가 떨어져요, 바로. 보험용업의 경우에는 첫 달 교육받다가 10%가 도망갑니다. 야, 이건 왜 해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건 장난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위촉 계약서 또는 입사하자마자 겪었던 교육, 밖에서 바라봤던 영업 조직과 내부에서 들어왔던 영업 조직의 어떤 차이, 그죠? 항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그렇죠? 막상 바라봤던 결혼과 막상 도장찍고 결혼했을 때 신혼부터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것들. 시작 단계에서 10%가 포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꼭 영업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시작 단계에서 10%가 그만둡니다. 어쩌면 현명한 거일 수도 있죠. 꼭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아예 그냥 시작하기 전부터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처음부터 방향을 트는 게 현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중요한 건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 단계에서 10명 중에 1명은 바로 그만둡니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인이시고 한 3년 영업하신 분이라면 뭔 소린지 아실 거예요. 그죠? 시작 단계에서부터 바로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에 1명 또는 20명 중에 1명은 계약하자마자 바로 3, 4일 이내에 철회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캔슬하거나 청약 캔슬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장사도. 물건이 10대가 나오면 그 중에 한 대는 반품이 바로 들어와요. 이건 변심, 소비자 변심. 그죠? 어디나 이게 적용되는 룰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10%가 바로 포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90%가 남아있습니다. 90%가. 남아있는 사람 90%입니다. 자, 이 90%가 이제 무슨 일을 겪느냐? 자, 이 단계를 어쨌든 극복을 했습니다.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동안 할 거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지느냐? 2단계가 벌어져요. 용기 내서 가봤더니 그 길조차도, 여러분, 이 멀리 가는 이 길조차도 가보니, 여기 보이시죠? 이 험난한 난관. 가면 갈수록 과정은 힘겹고, 성공에 대한 의심은 짙어지죠. 그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지인들 거절 장난 아니고, 그 지인들 영업 안 하고서 DB 영업을 했더니, 생각하는 거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죠. 거절 안 나오고, 아예 약속도 안 잡히고, 약속 잡아서 갔더니 바람맞기 일수요, 가다 말다 약속 펑크나고, 그죠? 장난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세일즈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 그래. 똑같았어요. 게임 회사 가든 뭐든 다 똑같았어요. 어쨌든 내가, 해봐. 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영업인들 분 중에서, 보험 세일즈 또는 영업을 하신 지 6개월 미만이라면 지금 이 상태일 거예요. 야, 과연 할 수나 있을까, 이거 내가? 그죠? 야, 이거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응? 답답할 겁니다. 막연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그죠? 때마침 이게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까지 같이 터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이 미중유의 사태니까. 지금 여러분들 웬만한 세일즈 조직이 집합교육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게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보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영업 조직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 초에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창업하신 분들 코로나 터지기 한두 달 하시면 이게 지금 이런 일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건 돌덩어리도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성공에 대한 의심은 짙어지고 힘겨워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위의 상태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게 지금 평지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막상 해보니까 돌다리에 뭐 계곡에 뭐 구름다리에 뭐 이건 지금 뭐
나는 그냥 질주만 할 줄 알았더니 타이어 펑크 나고 이거가 갑자기 도로 끊기고 뭐 그냥 천둥번개 뭐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죠? 실전은 이런 거, 실전. 응? 야, 내가 과연 갈 수나 있을까 이거지. 이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 학습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선택한들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뿐이지 그거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상태라면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정말 잡으셔야 돼요. 네. 지금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신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단계라는 것이죠. 자, 이 단계를 극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극복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반이 나가 떨어져요. 절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한 지 3개월 이내 포기합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뭐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든 다이어트를 시작하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하든 대개는 3개월 이내 절반의 사람이 포기합니다. 거의 법칙 같은 겁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한 지 3개월 이내 포기해요. 심지어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그래요. 3개월 만에 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절반이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은 절반,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가 일단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 40%가 또 여기서 그만뒀어요. 그 나머지 50%가 있죠? 자, 이 나머지 50%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즉, 자, 이 난관까지도 극복을 했습니다. 이 어려움까지도 극복을 했어요. 영업으로 따지면 요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요. 영업 2년차 정도. 2년차, 3년차 정도 된 상태가 이 단계예요. 왜? 이제 익숙해졌어. 자, 이전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 세일즈 업계에서 또 세일즈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3년을 버텼으면 그래도 한 바퀴가 돈 거예요. 한 바퀴가. 한 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돼가고 있는가? 냉정히 말하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는가? 그만큼은 내가 지금 뭐가 하고 있는가? 익숙해질만 하면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인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익숙해질만 하면.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겪었고 재밌게도 여러분들 결혼한 부부들도요. 3년 차까지가 고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혼할 확률이 확 줄어든다고 하죠. 이 3년 때, 이때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2년, 3년 차 된 시점에서 이게 반드시 도래합니다. 저도 겪었고 다 그렇습니다. 이때 또 30%가 그만둬요. 익숙해질만 하면 이제 익숙해졌어. 근데 더 나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바탕으로 뭔가 더 나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또 30%가 손을 놓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휙 사라지신 분들이 지금 이 케이스죠. 물론 그들의 선택이 꼭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표를 왜 도달하는 사람이 적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뿐이죠. 물론 이 단계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가서 잘 되신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애초에 세운 목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죠. 익숙해질만 하면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포기하는 경우가 또 30%. 그러면 남는 경우는 뭡니까? 자, 처음에 10% 그만뒀어.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한 40%가 또 그만뒀어. 그 다음 익숙해질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 바퀴를 이해하고 한 사이클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0%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 20%겠죠. 20%. 그 20%가 드디어 도달합니다. 목표했던 데 가는 것이죠. 요게 여러분들 영업으로 따지면요. 3년차 넘어가신 분들이죠. 나름대로 보통 세일즈 업계에서 4, 5년차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보통 직급으로는 매니저 팀장, 그죠? 팀장이나 뭐 부지점장 뭐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죠. 도달은 했어. 그런데 또 10%가 그만둬요. 또 그만둬요. 멈춥니다. 왜? 지겨운 거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영업의 신 그 방송에서 클로징 멘트에서 같이 방송하는 그 최상원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맨날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인데 탁월함이란 무엇이냐? 단순함의 반복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예, 이 반복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고 늘어지고 지겹죠. 지긋지긋하죠. 이것을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느냐. 사실 세일즈는 그렇습니다. 세일즈 여러분, 대면 영업 같은 경우는 전화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거절당하고 계약하고, 그죠? 이 수술을 얼마나 오래도록 반복하느냐. 매년 MDRT나 여러 가지 커리어가 있죠. 매년 똑같이, 매월 똑같이, 실적에 대한 압박, 그죠? 이 단순함을 얼마나 오래도록 반복할 수 있냐에 따라서 탁월함이 결정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어느 분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강사도 그렇습니다. 강의도 여러분들 되게 지겨워요, 생각보다.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100번 반복한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매일 하는 것처럼 그런 싱싱함을 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의 열정 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왜? 청중들은 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100번 떠들지만 듣는 사람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100번 넘게 하다 보면요. 지겨워져요, 정말로. 나도 모르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순간 강의의 맥은 끊기고 청중들은 재미가 없게 되고 집중 못 하면서 이게 이제 엉망이 됩니다. 세일즈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웠고 증권 분석이니 보장 분석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관 고객 DB 영업이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3년, 4년, 5년쯤 되게 되면 어느덧 어느 업계에서는 세일즈에서는 5년 정도만 돼도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선배 대접을 보통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하는 것이죠. 이 영업, 그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멈추느냐? 이제 지겨운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할 생각을 하니까 지겨워져요.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없어요. 이때 또 10%가 고울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둬요. 이때 그만둡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가 남죠. 최후의 10%. 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난간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겨움까지 극복한 극소수만이 사실은 절정에 도달합니다. 다시. 자, 이렇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멈추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길이 어려워서가 것이 아니라 지겨워져서 그만둔다는 것이 지겨워서. 또다시 반복할 거 생각하니까. 그죠? 왜? 구비구비 같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가본 사람이 두 번째 갈 때는 스피드가 빨라지고 세 번째 갈 때는 더 빨라지고 이제부터 이게 바로 전문화 단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반복을 통해서 전문화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이클이 점점점 이거를 반복할수록 그 사이클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죠. 가속이 붙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드디어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반복은 굉장한 지겨움을 낳지만 그 지겨움을 극복할 때는요 효율과 익숙함 전문화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간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이때 드디어 해결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 설정했을 때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2단계까지 갈 때 비로소 절정에 도달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절 처리도 능숙해지게 되고 맷집도 생겼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최소한 200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햇지 어떤 내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언덕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병참기지가 구축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 지겨움까지 극복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영업을 신인도 있으시겠지만 최소한 3년, 4년, 5년쯤 되셔갖고 그러신 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굉장히 지겨우시죠. 그것까지 극복하신 분들이 절정에 도달해요. 예, 그게 마지막 고비입니다.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100을 내가 꼴이라고 한다면요 90%까지 도달하게 되고 95%쯤 되면요 그렇게 지겨워져요. 예, 그리고 또 유혹도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사실 그것을 극복하신 분들이 드디어 절정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절정의 단계에 도달한 10%가 무슨 일을 벌이느냐? 그동안 100명이 그러니까 100이 도전해서 10명 살아남았죠. 10명까지 버텼죠. 그러면 그 90명이 중간에 멈추고서 두고 간 것들 있죠. 이들이 다 가져가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자, 100이 도전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최후에 남은 사람 10% 있죠. 그들이 앞에 했던 사람들이 하다가 멈추고 간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최후에 살아남은 최후의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영업인이 힘들 거예요. 어려움을 생각하고 왔지만 더 어려우니까 지금 막 흐트러지고 있겠죠. 그만두거나 다른 일 모색하거나 그죠? 그럼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틴다면
그들한테는 보상이 오겠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보상이 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주식도 제가 이제 하나 알게 된 건데, 항상 그 주식으로도 크게 수익 내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어려움을 끝까지 버티고 팔지 않고 버틴 사람만이 큰 수익을 내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2배가 아니라 10배 수익을 냅니다. 주식에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주식 투자의 그런 현인들은 항상 얘기하죠. 팔지 말라고. 예, 장기 투자다. 이게 그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물고 늘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항상 마지막에 또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겨움을 느끼거나 매너리즘이나 권태로움을 느낀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 지겨움이 마지막 관문일 거라, 마지막 난관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극복할 때 이 고울을 한만에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획득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시각각 출렁이는 마음을 붙잡아두는 기술, 집념을 응축하는 것이 목표의 힘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여러분들 고객들로부터 어떤 좋은 희소식일 때는 날아갈 듯 하죠. 난 할 수 있어. 어느 날은 여러분들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출근할 때부터 뭔가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웠던 계약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막 다 내 것 같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한 단맛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어떤 날은 그렇게 일이 하기 싫고, 무겁고, 응?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롱런 할 수 있을까? 오래도록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처음에 애초에 바랬던 그런 목표들을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에게 처음에 이 일을 알려준 그러한 그 멘토가 바라는 그러한 내가 위치에 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매일매일 말하면 출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요, 아침부터 오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전화 한 방, 또는 어떠한 하나의 사건, 심지어는 어느 유튜브에 있는 어느 댓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은요, 되게 간사하기 짝이었고, 갈대처럼 약하기 짝이었고, 다 그래요. 여러분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고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객은 자판기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기계도 인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고객들만 또 부평초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한다 그랬다가 하기 싫고, 또 영업인이 마음에 들어서 하려는 마음이 세지다가도 헤어지는 순간부터 확 맨날 이렇게 춤을 춰. 내 마음도 춤을 추고 이 시청자 여러분도 춤을 추고,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주신 댓글 있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아니 강의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이 힘이 되고 그래요. 이 정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되게 약해요. 생각보다 강해 보이는 듯 하지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춤을 춥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것이죠. 원래 그래요. 한없이 긍정적일 땐 긍정적이고, 한없이 부정적일 땐 부정적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즉, 시시각각 출렁이는 마음을 붙잡는 기술이 바로 목표의 힘이죠. 그죠? 최소한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흐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을 최소한 중간 정도 수준에 붙잡을 수가 있죠. 즉, 이게 집념이죠, 집념. 요게 오늘 여러분들의 제일 두 번째 강의 핵심인데, 이 마음이 계속 흐트러져요. 여러분들 이 성취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게 결국 잡념이 많은 거죠. 잡생각이 많죠, 잡생각이. 그죠? 제가 이 이전의 강의에도 활동량에 관련 강의 있죠?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대개는 좋은 생각보다는 걱정과 염려, 고민이 많아지죠. 생각이 흩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있죠? 결국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선배들이 생각을 응축시킨 결과물이죠. 여러분, 에디슨은 뭡니까? 그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전구, 추궁기,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발명왕 에디슨, 그죠? 노벨상 수상자나 과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즉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이 세상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창밖에 보이는 건물들은 뭡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자산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속 집중시켜갖고 현실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서,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긴 결과일 뿐이죠. 그렇죠? 이것이죠. 시시각각 출렁이는 마음을
붙잡아두는 기술이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예. 꿈과 희망 단계가 아니라 내가 실전으로 뭔가 부딪히면서 해보겠다고 노력을 투여하기 시작한 게 바로 목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이 집념하다 계속 마음이 집중돼야 되는데 올곧이 뭉쳐져야 되는데 계속 흐트러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하기 싫어도 막 전화를 막 신이 나서 할 때도 있고 막 미친 듯이 막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설렐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그렇게 하기도 싫고 진짜 전화가 꼴 보기도 싫고 고객한테 연락하기도 싫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한없이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내버려 두게 되면 산산이 흩어지게 되고 다시 방황이 시작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과 한없는 염려에 빠지는 것이겠죠. 걱정에 빠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러한 잡념은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잡스러운 생각인 것이죠. 결국은 목표라는 것은 생각을 집중시키는 나의 이러한 생각을 집중시키는 기술이라는 것. 생각이 집중되면 인간은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현실화되고 행동으로 구체화돼서 그것을 실질적인 어떠한 결과물, 실적이든 업적이든 아니면 현실화된 물건으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신이 만들어준, 신이 인간한테 부여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200만 전 원신으로부터 인류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다 예전엔 존재하지 않았죠?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없었죠? 옛날 전화기, 그다음 피처폰. 그러나 스티브 잡스라는 그러한 뛰어난 하나의 그 사상가, 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우리 곁에 왔고 우리는 지금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1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했을까요? 전화기로 텔레비 보고 전화기로 영화 보고 뭐 책 읽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음악 듣고 예전 여러분들 보십시오. mp3 플레이어 있었고 텔레비 봤죠? 다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전자기가 11개가 사라졌죠? 전자사전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집중시켜 현실한 결과라는 것. 그죠? 자,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부여된 그 능력입니다. 영업인들 이 방송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겪고 있는 현실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됐고 내 생각이 집중돼서 만들어진 생각이 집중되면 행동이 나옵니다. 먹을 거에 미친 사람은 먹는 것만 찾게 돼 있죠. 그죠? 실적에 미친 사람은 실적만 찾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생각에 미쳐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만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목표의 힘이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의 단계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결심 단계에서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시작을 해서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을 가졌지만 이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쳐가고, 고울에 도달하지만 지루함에 빠지고, 지루함을 겪었을 때 드디어 이제는 돌파의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없다면 되새겨보세요.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시작하게 된지 한번 되새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대로 가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생각했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고 애초에 생각된 길로 가고 있지만 느리다면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항상 목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져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 요건을 못 갖춘 거란 뜻이에요. 자격 요건이 되면 터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계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객이 사인을 안 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자격을 못 갖춘 거죠. 고객은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고 상담 들었고 여러분들 통해서 제안서를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결정을 두려워할까요? 아직 그 영업인이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 사람이 판단되는 경우.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구매하죠. 우리도 여러분 세일즈 하겠지만 우리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기대치에 충족시킬 때 가서 사죠. 삽니다.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죠? 왜? 자격이 요건이 갖추었다 생각해. 저 집이라면 내가 돈을 써도 좋아. 저 집이라면 내가 줄 서서 먹을 수도 있어. 저 서비스라면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 우린 그 자격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 우리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애가 태우는 계약, 이번 달에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고객. 어쩌면 여러분들 이것은 더딘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갖추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드린 노력이 있는데, 그죠?
드린 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다시 되새기시고 생각을 집중시켜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네. 자, 2부 강의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러면 이러한 목표의 기술이 있습니다. 5가지 조건으로 된 반드시 달성되는 목표의 조건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면 여러분들 절대 힘 빠지지 마십시오. 포기라는 건 예전에 그 박노진 대표님이라고 자동차 영업에 신화적이신 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 포기라는 건 배추 장사, 배추 포기할 때가 쓰는 거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누구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끈기와 투지로서 버텨나갈 때 최후의 10%가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